2023년 8월 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의 영혼 역사 13. 한과 아리랑 1. 한이란 한이란 한은 마음심 플러스 멈추다, 어긋나다, 한정되다의 간으로 마음이 멈추어진 상태, 마음이 어긋나 있는 상태, 마음이 한정되어 막혀 있는 상태, 마음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태, 마음이 성장을 멈춘 상태로, 요즘 말로 공황장애 상태로 밖으로 폭발하지 않으면,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내부 폭발인 마음의 하병으로 죽는 병입니다. 하를 풀지 못하여 원한, 원망, 저주를 마음에 품고 두고 영혼이 안식, 편안한 휴식을 얻지 못하여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을 떠돌며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 후손 꿈에 나타난다든지 심하면 빙의, 귀신 들림, 남의 영혼이 나의 몸을 지배하는 것 하여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한입니다. 한을 풀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망합니다. 한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약화입니다. 기가 약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갚아줄 수가 없으니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기강화입니다. 한의 해결책은 기강화입니다. 기강화의 최고의 방법은 한민족 공동체의식, 집단의식, 집단지성, 한민족 조상님, 한님, 한마음입니다. 4. 한과 아리랑 우리 한민족의 한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집단무의식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5. 아리랑 아라리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님이 나를 버리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 떠나자 님에 대한 원망과 한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6. 아리랑의 원문 아리랑 아라리용 아리랑 고개로 염어간다. 나아할 발리고 가시나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자 그대로 발음한 것입니다. 7.
아리랑, 아리랑의 원문 해설. 1. 아리랑은 언덕아 플러스 마을리 아가씨랑 랑 아리마을의 아가씨란 뜻입니다. 2. 아라리용은 언덕아 비단나 마을리 허리에 차는 옥 용 아리마을 아가씨가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옥소리를 내는 폐옥을 차며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3. 고개로 높다고 모두게 길로 고원지방의 높고 긴 길 여러 사람이 같이 높은 고개 넘어 고개 먼 길을 떠납니다. 시집을 갑니다. 고원지방의 높은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4. 염어간다. 생각할 염, 거동할 볼간, 지압이다. 말 또는 나귀 또는 낙타 또는 가마 또는 걸어서 지아비를 만나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볼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가서 신랑을 만날 볼 것을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5번 나아할 어찌하나 나눠질 어찌하나 나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어찌하나 나는 이제 가족과 헤어지는구나. 왜 마음이 찢어질까요?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찢어집니까? 아니, 가족, 특히 부모님을 떠나 멀고 먼 곳에 있는 신랑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고향 사람들을 다시 볼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멀고 먼 길, 언제 다시 만난다는 기약도 할 수 없는 멀고도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나눠지는구나. 발리고 출발할 발, 이별할 리, 괴롭다고 떠나려 하니 출발하고 하니 헤어지는 것이 너무도 괴롭구나. 7. 가시난임 할 수 있다가 본다 만나다 본다 어렵다 맡을 임 신랑 맡다 임 맡은 일 곧 신랑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볼 수 있다 뜻입니다. 가시 볼 수 있다.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가서 반드시 볼 수 있다 뜻입니다. 8. 심리도 열십 마을리 도착할 또 10개 마을 심리에 도착하였다. 뭐가? 9. 옥목 가서 지보리목 할 수 있다가 천천히 지보리가 뒤뚱뒤뚱 천천히 걸어서 심리 마을 뜻도 있지만 심리를 가는데 심리에 도착했다. 심리를 걸어서 도착하였다. 지보리는 집 주위만 돌아다니는 오리로 집을 떠나 먼 곳을 전혀 간 적이 없는 오리입니다. 자신을 집 오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갈 수 없는 집 오리지만 도착했다. 멀고 이 집 오리가 심리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심리에 도착했다. 그래서 나는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가 심리도 가지 못해서 뜻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심리도 못 가서 할 때 그 뜻이 아니라
한문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심리에 도착했다. 시보리가 그 허약한 지보리가 천천히 가서라도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보리는 집주위만 돌아다니는 오리로 집을 떠나 먼 곳을 전혀 간 적이 없는 오리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한 번도 집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집오리가 그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10개의 마을 심리에 도달하였다는 뜻입니다. 본인도 반드시 멀고 먼 여정을 마치고 임을 만나겠다는 것을 가할까 이루겠다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가는 옳다, 이 허락하다, 3 듣다 들어주다, 4 결제하다, 가결 부결할 때, 찬성할까 반대할 부, 찬성한다, 6 신의 칭호, 군주의 칭호입니다. 허가, 인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뜻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곧 도장입니다. 도장은 아무데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못 가서는 시보리가 그 짧은 오리걸음으로 천천히 가서 반드시 도장을 받았듯이 아가씨도 반드시 멀고 먼 여정을 마치고 가를 받겠다고 하는 결혼하고 적극적인 마음의 결심을 뜻합니다. 아가씨가 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낭군, 결혼하기로 약속한 낭군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10. 발병난다. 일어날 발, 병병, 어려울 난 많다하다. 어려움이 많고 병이 생긴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다. 임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말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이 뜻은 임을 만나러 가는 큰 어려움, 많은 병도 나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집토끼가 심리에 도달하듯이 어려움을 겪고 나도 반드시 임을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결론, 아리랑은 한 마음의 응어리를 노래한 노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계, 많은 병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임을 만나러 가는 곳 한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여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슬프다고 그럽니다. 왜? 이미 나를 떠나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떠난 하나님은 나중에 병이 난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님이 떠난다고 반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 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님이 떠난 게 아니라 상봉한 걸 갖다가 님이 떠났다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거꾸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한으로 바뀐 것입니다. 극복한 것이 결론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결론이 나쁜 걸로, 한이 맺힌 걸로 반대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문은 한을 노래한 게 아니라 좋은 거,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기쁨. 임을 만났다고 하는. 9. 아리랑은 누가 지었는가? 허황옥, 가야, 김수로, 왕비, 율고낙해, 이중재 씨가 써놓은 글입니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로 왕비 허황옥은 아유타국 공주로 기원 후 32년생이다. 이때 신라 3대 유리 이사금 AD 23에서 55년 9년이다. 즉 후한 통한 광무제 우수 건무 AD 25에서 56년 8년이다. 허황옥은 16세 때 아유타국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중화서국에서 발행한
왕후 천축국전을 보면 아유타국은 태승불교의 전통적인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대당 서역기 제5권에 아유타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아유타국은 서장성 아리지방으로 보인다. 서장성 아랫지방 아유타국. 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장. 티벳. 중천축국의 최후국으로서는 제일 남쪽에 위치한 곳이다. 대륙 지방인 서장성 서북부이다. 곤륜산 남쪽과 히마라바 산맥의 중간 지점으로 6,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지만 곳곳에 샛강이 있고 큰 호수와 분지가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다. 소금과 철광석, 꽃금과 같은 광석을 생산했으며 뽕나무를 심어 비단을 생산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신강성과 인도 등 서역과의 무역이 성했던 지역이다. 특히 중천축국은 전통적인 태승불교의 본산지로서 감숙성과 신강성 남부 그리고 서장성 일대에 걸친 강보미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 이 당시는 같은 천축이면서도 바라몬교와 불교 간의 분쟁이 끊일 사이 없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아유타국은 인도 황하 북부 지역까지 강력이 미치고 있었지만 아유타국의 중심지는 서장성 서북부였다. 이곳이 아라 또는 아리 지역이다. 아유타국에서 태어난 허황옥 공주의 고향이 아리이다. 이게 아리 안족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이. 중천축국이 동남인 서장성으로부터 인도 항하 유역까지 뻗어 있을 때 감숙성 서쪽으로는 소월시국이 강성해져 서역으로 파라몬교를 휩쓸고 대월시국으로 강성해 나갔다. 그리고 후한때 이르러 흉노를 격파하면서 인도의 항하 유역까지 침공하였다. 한편 서역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서까지 점령하는 등 대전란이 일어났던 시대이다. 이때 아유타국 역시 몰락되는 비운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아유타국 공주였던 허황옥은 살 길을 찾아 동으로 불운한 고향의 길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 16세의 나이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올 때의 쓰라린 가슴이 오죽했으라. 그때 생긴 노래가 아리랑이라. 님 찾아가는 노래입니다. 나라 망하고. 10. 율곤 이중조의 아리랑 해석. 아리랑 아라리용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이란 아리가 고향인 철문 계집이란 뜻이다. 아리랑이라고 두 번 반복한 것은 코국인 아리 고향을 떠나는 아씨의 애틋함을 강조하는 뜻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라리용이라 하는 것은 아름답고 빛나는 아리의 고향을 떠나는 아씨를 보고 구슬피게 오피리를 불어준다는 가락의 뜻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반복하여 아리랑이라고 한 것은 애타게 다시 아리낭자를 사모하는 뜻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고개로 하는 것은 높고 언덕진 고원의 여러 길로라는 뜻이다. 여목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비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후일에 모실 것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두 번째 구절을 씻고 풀이해 보기로 한다. 나아할 팔리고 가시나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아하리라는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이끌어졌는가라는 뜻이다. 발리고라고 하는 말은 고생길로 떠난다는 말이다. 가시나님은 언제 임을 다시 보고 만날 수 있을 거란 뜻이다. 심리도 못 가서라는 말은 심리길도 채 도달하지 못하고라는 뜻이다. 이 말은 아장아장 걷는 치보리가 멀리 갈 수 없는 것처럼 힘든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발병 난다란 말은 얼음이 많아 병이 날 것이라는 애절한 가사이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 가사로 부르는 아리랑의 음은 본래 아리랑에서 유래되었다. 아리랑은 노래 가사로 부르면서 아리랑으로 음이 변형된 것이다. 물론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탄지 고향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디 젊은 어린 계집아이가 아리의 고향을 떠난다는 슬프고 슬픈 사연이 담긴 한자 특유의 깊은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리랑 하는 의미 그대로 내려오면서 음이 아리랑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허항옥의 아리랑 여정. 허항옥의 고향은 포주로 되어 있다. 지금 사천성 성도 밑에 있는 안악현이다. 허항은 아리 지역에서 1차적으로 1만리 4,000km나 되는 곳으로 피난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리에서 포주까지 오는 길은 그야말로 험하고 험난한 산가강 그리고 언덕길이라. 아리 땅인 혁길라포 지방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계칙을 거쳐야 한다. 계칙에서 동착으로 내려와 애색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애색에서 통으로 리마, 다시 통으로 방가로 해서 나곡을 지나야 한다. 나곡에서 다시 가려를 거쳐 파미를 지나 망강을 향해 통으로 행한다. 이렇게 하여 서장성을 빠져나와 사천성 서쪽인 파당에 도착한다. 다시 통으로 이장으로 나와 강정에 도착한다. 강정에서 통으로 아안시를 거쳐 홍하에 이르게 되고 다시 미산을 지나게 된다. 미산에서 인수를 거쳐 자양에 이르고 자양에서 간양으로 나와 낙지에 이른다. 낙지에서 통으로 접어들어 보주인 안악에 도착한다. 허항옥이 일행들과 함께 서장성 고원지대를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나 몇 년이 걸려 사청성 보주인 안악현까지 갔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장성에서는 강을 타고 사청성까지 갈 수가 없다. 서장성에서 흘러내리는 모든 물줄기는 사청성을 지나지 않고 태국 버마 국경지대를 거쳐 해남도가 있는 남해로 이르기 때문이다. 일단 보주 지방에 와서 얼마간 머물다 다시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내려왔을 것으로 보인다. 허항옥은 보주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무한 밑에 있는 구강까지 와서 상해 쪽으로 빠지지 않고 남창으로 해서 임해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남창에서 복권성인 복주까지 와 바다를 거슬러 임해가 있는 북쪽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임해는 철강성 요항이다. 삼군육사에 보면 김해부는 바로 철강성 임해군으로 되어 있다. 임해현, 김해부, 동해. 임해현, 절강현, 임해시, 김해부, 절강선, 임해시. 보주 태우가 임시 고향인 사천성 안악현에서 장강을 타고 내려왔음을 잘 증명해준다. 허항옥이 인도에서 한반도 김해까지 신하인 신보와 조강 두 사람과 그들의 처인 모종과 두 사람 등 20년문과 함께 돌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비단과 비단 의상, 금, 은, 옥, 장신구 등을 싣고 머나먼 인도양을 거쳐 남태평양을 지나 경상도 김해까지 왔다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허항우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여 부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떠내려왔다는 뜻이다. 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지나 말레이사 해협을 통과하여 남해를 거쳐 상해 앞바다인 통해까지 오려면 고도의 항해술이 필요하다.
배를 타고 바다로 또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유타국 서장성 아리 지방에서 인도로 내려온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허황우의 피문에서 보다시피 아유타국의 공주가 보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서 아유타국은 분명히 서역이었으므로 서역에서 사천석 안악현까지 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도로 내려가 배를 탄 것은 아님이 분명해진다. 허황우의 고향이 보주라 했는데 보주는 분명히 사천선 안악현이다. 안악현이 고향이라고 한다면 보주는 아유타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천성 보주는 아유타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주는 허황우의 제2의 고향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아유타국은 서역이기 때문이다. 서역에서 보주인 안악현까지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15세기 일본인들은 지도를 제작하면서 5천축국을 인도에 옮겨 놓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바다인 통해를 일본해라고 한 것도 모두 일본인들이 지도를 만들 때 고의로 옮긴 것이다. 그 지도를 보면 현재 일본해는 이름도 없었다. 그리고 항해는 분명히 통해로 되어 있다. 이상의 정황으로 봐서 허황욱은 한반도 김해에서 온 사실조차 없음을 알 수 있다. 허황욱의 고향이 인도가 아니고 중청국인 아유타국 아리였으므로 당연히 서장성에서 사천성으로 사천성 안악에서 강을 타고 내려왔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철강성 임해군이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김해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보아 숱한 애환과 사형인이 실린 아리랑은 허황욱과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역사의 길이길이 숨쉬며 흘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곤 이중재 아리랑 해석 마침. 12. 율곤 이중재 아리랑 해석 5유. 쥐보리 목이 부정의 의미로 못한다, 못간다의 못. 부정의 의미 하지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뜻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은 쥐보리입니다. 쥐보리. 심리도 못 가서 이 쥐보리 목을 못 간다로 뜻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심리도 못 가서 라는 말은 심리길도 채 도달하지 못하고 이 목을 갖다가 쥐보리물을 갖다가 못으로 해결했다는 것. 쥐보리 목을 못으로 못한다. 부정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장아장 걷는 쥐보리가 멀리 갈 수 없는 것처럼 힘든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뜻한다고 본인이 직접 써놨습니다. 왜 분명히 한자에 보면 한림 항정기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해서 보면 지금까지 모든 해석은 다 한자로 해서놓고 왜 이 쥐보리목은 부정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갖고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완전히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한 맺혀 갖고서 야, 너 가다가 심리도 넣어서 발병난다. 저주하는 노래로 바뀐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저주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님을 만났다는 노래인데 이 반대로 지금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반대 뜻으로. 이 한자 때문에 우선 쥐보리 목을 부정의 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분명히 한문을 그대로 써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심리에 도달했다. 쥐보리가 천천히 가서 소행할 때 서자입니다.
천천히 가서 분명히 도착했다 그러는데 도착 안 했다 그럽니다. 도착 안 하고 심지어 발병 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도 가기도 전에 이는 발목 부러진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주 아니겠습니까? 심리도 심리에 이르렀다. 못 가서 우리가 천천히 가서라도 발병 난다. 가는 동안 병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지만 가는 동안 병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천천히 가서 심리에 도달했듯이 나도 더 도달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 그리고 노래 부를 때 맨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간다, 못 가서 발병 난다. 발음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진짜 원문을 보니까 완전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래같이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문을 공부하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노래는 한글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문을 한글 발음으로만 해석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써졌지만 원글은 한문으로 써진 글은 반드시 그 한문 원문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적인 그런 예입니다. 한글로만 한문을 한글로 읽고 그 한글로에 대한 발음대로만 해석을 해갖고서 이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유타고 공주 호황욱이 결혼을 약속한 남편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치보리가 집을 나가 10개 마을을 지나는 동안 새로운 정착지에 도달하기까지 병도 나고 어려움도 많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도착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본인이 반드시 병도 나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임을 만나겠다는 것을 치보리의 여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4,000km 1만리의 고단하고 멀고 먼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 호황옥과 그 일행. 곧 시는 본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1만리 4,000km를 넘어 목적지에 도달하여 임을 만나 왕비가 된 호황옥의 아리랑이 한 여인의 임 만나러 가는 과정이 험난하여 슬픔을 표현한 노래라니 이것은 호황옥 왕비를 모욕하는 진실 왜곡입니다. 이건 전혀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임을 만나러 갖고 큰 여정을 갖고서 만났는데 어째 슬픈 노정입니까? 목적을 달성한 기쁜 노래 아닙니까? 더구나 나할 발리고 가시나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해석을 한자 발음 그대로 해석 의역하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님을 원망하고 님을 저주하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더 크게 보면 한민족 전체의 성에 대한 모독이며 노래의 뜻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역사 사실의 왜곡입니다. 처음에는 이 한문을 내용의 원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자꾸 나라가 다시 대륙에 있다가 천축국에 있다가 다시 동쪽 지역, 우리가 얘기한 보통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 대륙 쪽으로 내려오고 중국 대륙에서 다시 한반도로 오게 되니까 이 노래가 자꾸 그 뜻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원래 한자의 뜻은 잊어버리고 소리 나는 대로 그 마음의 뜻이 전이됐다 그래나? 그 내용대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한문으로 해석하면 천년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보리가 심리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한글로 하면 그냥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해석하면 진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니까 이 자꾸 이동이 오다 보니까 한맺힌반도 한반도로 이동해 보니까 그 역사적 한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전이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자꾸자꾸 밀려서 한반도까지 오게 된 여정이 이 아리랑의 노래를 슬픈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뜻은 그렇지 않지만 한민족의 여정과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원문은 정확하게 보면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왜곡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글 표기된 아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표기된 찌보리목이 부정의 의미인 못한다, 못간다의 못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13. 아리랑의 참된 가치. 아리랑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대륙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아리랑, 아리지방, 아리안족, 이게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리안족, 아리랑, 아파도 아자에서 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자, 이 아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아에 대해서 이게 아자가 허가받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마을, 풀이하면 아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리 지방에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리마을 아가씨 노래인 아리랑을 알아보며 외국에 나가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바로 아리랑이 우리 한민족의 노래라는 걸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리라는 지명이, 마을 지명은 한반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만 계속 살았다면 당연히 아리라는 시방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아리랑 고개도 있어도 아리마을이 아리마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리마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문 원문을 봐서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아리랑이 저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자 원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리랑 그랬지만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노래만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 아리랑 이 원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랑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 지식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 수천 번의 외국의 침략을 막게 된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 국가인데, 우리 민족의 국가인 아리랑의 아리 지역이 한반도 어딘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곧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대륙에서 이동해 왔는데 한반도에서 계속 살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아리 지역이 한반도 어디인지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가씨,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리랑 해석은 대인을 더욱 소극적, 수동적으로 묘사하여 한을 풀지 못하고 저주 법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랑을 원문을 살펴보면 처음 소극적 마음 자세로부터 점점 적극적인 마음 자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점점 강하게 표현됩니다. 엄청난 힘든 여정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보리가 10개의 마을 심리를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도착하듯이 본인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겠다고 하는 인내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나타납니다.
오리 걸음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은 절대 1만리 4,000km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좌절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고 결심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한민족 여인, 한민족의 어머님은 1만리 반드시 4,000km에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것을 노래한 게 아리랑입니다. 이미 떠났다고 저주하는 노래가 아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스스로 나아갈 길을 개척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영원히 길을 개척하기 때문입니다. 허황옥은 우리 한민족 어머님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여인상입니다. 한문 원문을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민족은 태초로부터 한반도에 정착하고 수만 년 한반도에만 산 민족이 아니라 대륙에서 이동하여 온 민족입니다. 아리랑의 노래는 우리 민족을 살기 위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 민족 이동의 여정을 노래한 곳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도 바로 우리가 대륙에 있었을 때의 기록을 적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위에서 얘기한 아리랑 같이 아리랑이 한반도에 없고 대륙에 있듯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역사적 사실은 다 대륙과 일치합니다. 한반도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에 대한 모든 지리의 지리지 그 지명 설명 경도 한성분이 백두산이니 지리산이니 다 아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지금 한반도의 지리산을 설명하는 것이면 지금 이 얘기 아리랑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리랑이란 마을이 한반도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아리랑 백날 불러도 한반도에는 아리랑 마을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까? 대륙에 있습니다. 아유타국, 아리지방.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적 모든 사실은 교종세종실록지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대륙과 일치합니다. 결론, 교종세종실록지리지는 한반도 지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륙 지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아리지방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에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륙에서 이동해 왔다는 거고 대륙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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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아리랑을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원문을 처음 본 분들이 거의 대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아리랑 원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문을 해석해보고 이거는 슬픈 노래를 슬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이 한문을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 노래의 원문을 보고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륙 역사를 가짜 한반도 역사로 만든 그 세력 식민사학자들이 참 원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오늘은 아리랑에 대해서 원문 해석을 통하여 한민족의
정확한 마음, 아리랑의 담긴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